유희진, 신은지, 박성유, 이대욱, 윤소연, 이종서, 이우연. 오케이, 박성유 오케이. 이지연인데 유희진 오케이. 캠 고장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지하철 내리자마자 캠 키겠습니다. 그럼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죠? 이거 암기과목인데. 자, 교재를 이 시험 과목 교재라고 해야 되나? 이 책을 그 구입했는 사람 혹시 이렇게 채팅방에 1번 좀 쳐줘 보세요. 책을 혹시 구하려고 그러면 시도해 본 사람 다시 1번을 쳐보세요. 지금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강다영 시도를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은 나랑 여기 자주 하는 우리 강다영 학생 오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아, 여기 있구나. 카메라 켜고 뭐 여기 여러 사람들 다 많이 시도해 봤는데 상황이 어때요? 책 안 판대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예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문을 넣었는데 이제 환불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절판이다 보니까 설령 구할 수 있더라도 이제 한 2-3명은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인원이 전부 다 구하는 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있어요? 누가 한 명만. 조희재, 김민주, 조희재 학생 어디 있어요? 한번 뭐 다른 의견 혹시 있어요? 조희재 학생. 네. 저도 계속 알아봤는데 좀 여러 사이트에서도 다 절판됐다고 해가지고 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명은 구할 수 있어도 이 많은 인원이 다 책 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번 어쨌든 뭐 1권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좀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갑갑하기는 해요. 오늘은 진도를 지난번보다 조금 빨리 빼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한 28페이지 정도, 51페이지까지 배울 거거든요. 배우고 문제도 관련되는 문제 한 5문제 정도 풀고, 그래서 이 시험 칠 때 되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뭐 지금 외워놓는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억날 것도 아니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책 구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집중해서 외울 수 있도록, 주로 암기니까 전체적인 걸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공유부터 할게요. 자, 자, 우리 강다영 학생, 내 얘기도 들리고, 여기 법령 및 이 교재 책도 보이면 보겠거든. 오케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잠깐 시간을 조금 모니터링 하면서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가고 하면서 시간 조절을 잘 못할 수 시기를 조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법령, 의료기기 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행정체제, 이거 관련해서 쭉 배울 건데, 어차피 외울 양이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외워야 되겠구나, 자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외우지는 못해요. 어차피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의 뭐 암기 과목이에요, 다. 자, 아주 정말 뭐 초등학생 수준의 이런 기초부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의료기기법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헌법 또 뭐 대통령령 뭐 또 총리령 뭐 그런 거에 맞게끔 이제 각 법을 만드는 목적은 사실 규제하는 거잖아요. 법이 뭐 우리인데 좋은 거는 없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제조업하는 사람들 또 수입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어떤 뭐 규제를 하기 위한 이런 법을 이제 의료기기법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고 이 법을 어떻게 만들며 또 어떤 식으로 법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 또 개정이 되어 왔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처음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의료기기법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법령이란 무엇이며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법령이라 하면 말이 용어가 어렵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법, 그죠? 법률.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된다. 법률은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법령의 기본 구성과 입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자, 법령이라고 하는 이 법률. 자, 맨 위에는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상위 법 규범,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권에 관한 이런 이제 뼈대를 담고 있는 이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법령이라고 해서 모든 법령의 기준 근거가 이제 이게 헌법인 거죠. 그래서 헌법도 바꿀 수 있죠. 국회 3분의 2, 국회 3분의 2 이들이 2가 동의를 하는 거죠. 자,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 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헌법 아래에 모든 법률들이 있고 또 법률 그런 법들 외에 또 대통령령 또 뭐 총리령 뭐 또 장관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이런 법률들은 이제 헌법이 근거가 되고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대통령령 등등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입법권은 이제 국회에 속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정부도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낮은 단계의 그는 대통령이 이제 여기 보면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거는 국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 또 뭐 이런 국무총리 각 부서 우리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각 부서장이 이제 각 그 위임받은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거를 또 법률을 집행을 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국회까지 갈 필요 없이 이런 영들로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절차를 보면은 법률안 입법 절차에서 자, 번호를 봐봐요. 1, 2, 3, 여기 4, 이렇게 돼 있죠. 7, 여기 5, 저기 5, 6 한번 볼게요. 자, 행정부처. 자, 우리 같은 보건복지부죠. 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뭐 식약처. 자, 보건복지부 뭐 식약처에서 심사 의뢰를 해요. 자, 법제처. 자, 국가기관이죠. 자, 법제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럼 이제 관계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나면은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재해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이고 여기 9번이 되어 있는데 자, 3, 4, 그다음에 5번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게 국회에 가서 입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이제 정부 제안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제 입법해 달라고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또 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이제 통과시키고 다시 정부에 이송을 하죠. 그러면은 법제처에서 자, 이게 5번, 6번이고 그다음에 법제처로 이렇게 돌아왔죠. 그다음에 다시 7번. 다시 국무회의에 다시 국회에서 갔다 온 그 이제 공포된 그걸 다시 국무회의로 가서 7번, 8번 다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시 서명해서 그 다음에 10번, 9번 다음에 10번 이제 법제처에서 행정부, 행안부로 해가지고 공포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바로 법제처에서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7번, 어디지? 2번, 3번 대통령 서명하고 법제처 왔다가 여기 화살표 이렇게 국회로 가는 거 말고 국회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 말고 법제처에서 바로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는 이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바로 할 수도 있다. 조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대통령이 이제 국가별로 맺은 조약. 그렇지만 이것도 법적인 국내법적인 이런 효력이 있다. 조약은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입법 절차 아까 이야기했던 국회로 가지 않는 거는 자 식약처다 보건복지부다 그럼 심사 의뢰를 자 하고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자 회의에서 대통령 오케이 서명하면은 법제처에서 바로 어떻게 행안부에서 공포를 바로 하는 이런 대통령령 입법 총리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총리령이나 뭐 보건복지부 부령이나 자 마찬가지로 1번 각 부서에서 심사 의뢰 법제처에서 하고 총리령은 총리까지 가고 뭐 총리 각 뭐 보건복지부 부령이다 그러면 뭐 총리까지 또 갈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각 부서에서 바로 법제처에서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바로 이렇게 공포하는 이런 형태로 입법이 자 크게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하는 거는 또 이제 잠깐 갔다 올까요? 자 여기 의원 입법이라고 했죠. 의원 입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의 발안에 의한 입법으로 정부 발안에 의한 입법과 대응된다. 자, 이 입법하는 게 의원들 국회에서 조금 전에서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정부에 국회에서 보내서 입법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의원 입법이라는 거, 자 이거는 국회에서 발의를 하는데. 결국은 절차는 정부안이 넘어와도 이 절차는 똑같겠죠. 그죠? 또 이쪽에 넘어와서 얘네들이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쭉 하는데 뒤에 공부할 건데 이 페이지 본 김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의원 입법 법률안 이쪽에 법률안 발의 이거는 자 의원들 행정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온 거 아니고 국회 의원 자체 국회에서 하는 입법 10인 이상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이쪽에 국회에서 하는 거는 의원 입법은 의원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10인 이상이 돼야지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본회의 보고 이제 각 이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이제 정부에 보낼 거 보내고 또 뭐 자체적으로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의원 다시 돌아갈게요. 어쨌든 행정부 법안도 행정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의원 상임위 또 법사위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법률이고, 그죠? 법률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드는 거고, 자, 의료기기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뒤에 배울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의 보건권 제36조 제3항의 헌법에서는 국민 보건권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 이제 국회 입법 의료기기법은 국회에서 입법 이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이제 의료기기법 시행령, 그다음에 이제 총리령이나 이제 그 각 부서령은 의료기기법의 시행 규칙, 또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그다음 밑에 이제 고시, 훈령, 예규 이런 등등이 이제 있는 이런 절차로 자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인 뼈대는 이해가 됐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의원 입법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배울 게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 자, 요 고위에 한 가지 아까 총리령, 이제 부령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제 지방의회가, 그거는 그 효력이 이제 지방의회, 지방에서만 이렇게 한정이 되는 그런 규범, 조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방에서도 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방별 거기에서도 이제 규범, 조례 이거는 이제 그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이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관할 지역에 자치법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식약처 같은 이런 식약처 고시 등과 같이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 처리와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바라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의미하는 행정규칙이 있다. 자, 좀 헷갈리죠? 밑에 가면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분류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자, 행정규칙, 훈령이 있고, 예규가 있고, 고시가 있고, 공고가 있어요. 자, 행정규칙이 자, 앞에서 우리 맨 먼저 헌법 있고, 자, 법률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뭐, 이렇게 각, 총리령, 부령 했고, 지방자치의 규칙,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이제 훈령, 예규, 고시, 공고가 있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바라는 명령이다. 훈령. 자, 이해됐죠?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이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에 이렇게 훈령을 내릴 수 있는 것.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서에 훈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외의 문서들. 자,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외의 그런 문서들을 예규라고 합니다. 고시. 자, 고시가 있고 공고가 있고 이건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보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자, 식약처에서 우리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뭐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문서인데, 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든, 뭐 업체에 문서를 보내든, 근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알리면은 고시. 그렇지 않은 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는 공고. 그래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이게 뭐라고요? 예, 행정 규칙. 자, 다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서 부령, 그다음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규칙, 그다음에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자, 기본적인 이 절차, 구조를 다 이해를 했죠, 간단하게. 자, 행정 이제 요거는 뒤에 가서 하도록. 자, 그 다음에 행정 체제의 법령 및 행정 체제 이해해서 자, 좀 헷갈리는데 맨 먼저 다시 이걸 책을 같이 안 보니까 정말 이렇게 스캔해서 하니까 한계가 있네. 자, 1, 2, 자, 여기서 1-1 개요. 자, 행정체제의 이해에서 우리가 이제 법령 구조, 자, 법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자, 가 법률 구조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고시 공고까지 쭉 했죠. 그 다음에 가 법률 구조,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 그 다음에 다 나아가 행정 절차법, 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헷갈리죠? 자, 아까 여태까지 쭉 했던 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 행정 절차법. 이거는 이제 행정 절차에 관한 이런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절차에 관한 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어떤 거는 뭐 이제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조건 뭐 공고하고 뭐 고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처리법. 자, 이 민원처리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동안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악용을 많이 이걸 하긴 하는데, 자, 이제 경쟁업체끼리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경쟁업체끼리 이제 정부 기관에, 행정기관에, 식약처에 민원을 넣어요. 여러분 개인들이 넣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신분은 밝혀야 돼요. 그 이제 공개가 원칙이에요. 업체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이 민원을 받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법을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서 우리를 규제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 경쟁이 A, B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저 업체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약점을 문서로 뭐 이렇게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식약처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은 식약처에서는 이 민원 처리법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모니터링을 쭉쭉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해서 상대 업체를 이렇게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 직업이 그래요. 이 직업이. 이 RA라는 게 초기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지만, 이제 기술 문서에 글을 이제 뭐 이 의료기기는 뭐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벗어나서 과대 광고를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식약처에 민원을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 법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위에는 뭐 부서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대표이사가 많이 책임을 지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원 이 부분이, 식약처나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의 사람들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해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체만 해도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게 민원을 넣어버리면은 이 민원 때문에 그 직원이 몇 개만 민원을 받아버려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만큼, 그리고 이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악용을 되게 잘하는 그런 못된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민원은 이게 좀 원래는 취지가 행정기관이 사람들의 뭐 의료기기면은 의료기기 회사들이든 뭐 어떤 소비자가 되든 뭐 병원이 되든 뭐 대리점이 되든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 사항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취지인데, 원래는 이게 업체들끼리는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아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왜냐하면은 이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술 문서를 해서 허가를 받을 때 하는 그거대로 그 목적대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허가를 받은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가질 때는 이거는 원래 취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다. 그게 이제 민원을 원래 일반 사람들, 뭐 소비자들 아니면 업자들을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당히 상호 고발, 고소 고발을 하면서 그 피해가 RA 담당자가 많이 지는 그런 또 회사가 영업 정지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었고 이 민원을 넣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의료기기 법의 위반이 되겠죠. 물론 식약처에서 잘 모르면은 식약처에서 또 자기네들이 법제처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로 그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도 변호사 통해 가지고 또 민원을 그 지휘하고 같이 할 때 문의사항 이런 것도 민원이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문의하는 것도 있고 직접 뭐 예전에는 많이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문의를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가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자기들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자기들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하고 헷갈리는 거는 법제처에 이렇게 그거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결과를 알려주는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보수적으로 이 민원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민원 일회 처리, 일회 방문 처리제 이런 게 그러니까 그만큼 민원을 잘 해결을 민원인들의 그거를 잘 들어주기 위한 걸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민원인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조 이런 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법제처나 이런 개념이면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임으로써 경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자, 이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식약처가 한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식약처가 이 의료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할 정도로 엄청 규제를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 물론 국민의 생명을 또 이게 담보로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진짜 흥하고 망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돼서 상당히 불편한 존재예요. 이 여러분들 의료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식약처라는 곳은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개선이 계획이 많이 일어난 곳이 식약처다라고 이렇게 정부 기관 가운데 그런 1위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식약처에서 많이 이제 개혁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불편한 곳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뭐 신약 지난번에 어디죠? 생각이 안 나. 그 제약회사라든지 막 그런 한 업체를 그냥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허가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 위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자 그런 정도로 하고 아까 의원 입법 요거는 간단하게 좀 했었었죠. 네,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제 그 입법 관련되는 이제 정부 입법, 행정 입법 이것도 앞에 했던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입법 과정 해가지고 앞에 했던 얘기들을 좀 내가 설명했던 것을 반복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1번 자. 입안 법률을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법률 입안 1번 입안 관계 기관 협의 그 다음에 3번 입법 예고 4번 규제 심사 5번 법제처 6번 차관회의 앞에서는
그냥 바로 이제 입법, 이제 입안, 그러면은 바로 뭐 법제처,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이렇게 했잖아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입안, 관계기관, 협의, 예를 들면은 뭐 관계기관이라는 거는 뭐 여러 기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경우 이제 또 여당하고 같이 해서 정당하고 정부하고 같이 당정 협의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입법도 예고도 하고 이런 또 규제 심사, 또 법제처 법률 검토를 해서 또 국무회의 하기 전에 차관 회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아까 이제 그 나머지는 비슷해요.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7번이죠. 자, 8번이 법제처로 와서 다시 9번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은 10번 상임위원회, 11번 법사위원회, 그 다음에 12번 본회의 이제 표결로 하던 그렇게 이제 통과되면은 13번 다시 법제처 오고 14번 다시 이쪽으로 이제 대통령 서명을 다시 해서 14번, 15번 공포 국민들에게 자 입법 앞에서 했던 얘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게 1번부터 15번까지가 뭐다? 법률. 그죠? 법률은 이런 정부에서 하든 국회 시민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하든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법률이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국회 입법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는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가면 끝인 거죠. 총리령도 마찬가지 1번부터 4번까지 가면은 되는 거고, 부령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됐겠죠, 여러분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구하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거를 참 지금 잠깐 파일을 먼저 이거를 보내줄게. 나 정신없으면 막판에 시간 쫓기면 또 못 보내주게 되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하더라? 이거 보내려면 공유 중지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차피 요거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할게. 문제풀이 넘어가기 전에 요거 보내줄게요. 그때 잊어버리.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은 우리 권혁주 학생이 좀 알려줘요. 혹시 요거 공유 중지시키고 문제집 푸는 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혹시 파일 안 넘겨주면 파일 넘겨달라고 좀 해요. 자, 이거 읽는 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자, 볼게요. 입안. 자, 입안. 관계부처 협의, 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서명, 국회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법률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공포. 앞에 했던 얘기 자 반복해서 설명을 해서 옆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 받고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이 행정 규칙 입안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것도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얘기했듯이 공청회 해야 될 거는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좀 또 더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이런 이제 우리는 의료기기법이니까 다 이제 식약처, 보건복지부하고만 이제 관계가 되겠죠.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제 의료기기보다는 사실 제약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권한이 뭐 엄청 세죠. 이게 뭐 FDA도 그렇고 인허가를 하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뭐 회사 가치가 뭐 10배나 커질 수도 있고 그만큼 식약처가 되게 중요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무섭죠. 우리가 뭐 검찰이 무서운 것보다도 이쪽 식약처. 그래서 내가 한평생 이걸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서
내가 다시 그런 농담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사업을 하지도 않겠지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의료기기 식약처의 규제를 받는 이런 사업은 내가 절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그만큼 이게 피곤하고 까다롭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를 해야 돼요. 보통 대표이사는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 담당자가 물어요. 대표님,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령 가정에서는 우리 고주파 뭐 만약에 장비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가정에 팔려면 개인 의료기기로 팔려면 지금 이런 헛소리 하면 지금 진도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정 이제 개인에게 팔려고 하면은 이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공산품 허가 KC 인증만 받아가지고 또 허가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에게 파는 제품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KC 인증을 받아가지고 많이 팔아요. 의료기기 허가를 개인에게 파는 거를 만약 의료기기 허가까지 받으려면은 또 규제들이 더 까다로워요. 병원에 파는 것보다도 개인에게, 왜냐하면 개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워낙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막 잘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공산품 허가를 받아가지고 각 CE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 FDA도 그렇고 다 그 공산품 허가가 있어요. 의료기기 허가가 아닌. 여러분들은 그것도 해야 돼요. 그 업무도. 그래서 이제 공산품 허가 같은 경우는 전자파나 이런 쪽은 또 규제가 더 까다로워요. 왜? 공산품은 개인들이 쓰는 거니까. 그 개인들이 쓰는 이런 거 보통 이제 의료기기 형태로 만들었는데 자 개인에게 팔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시험 기관에 맡겨가지고 우선 기술 문서를 심사를 받고 하기 전에 시험 기관에 모든 이게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를 세이프티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지 이게 이제 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문서를 제출하는데 통과가 뭐 전자파든 이렇게 통과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걸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려면은 이제 소위 상품성이 없어지거나 상용화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규제에 막혀서 그 통과하는 어떤 그 레벨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리밋이. 그러면은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어떡하니 허가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시킨 대로 그냥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그냥 좀 편법으로 하기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거의 그렇게 많이 했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투명하게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지금 내가 이제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래 뭐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도 법적 범위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다치게 돼요. 자,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자,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의 위반 절차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이제 행정 절차도 다 이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 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기한, 관계부처 협의, 행정 예고와 의견 제출 절차. 여기 보면은 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규제 심사. 여기 보면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만약에 또 뭐 환경 뭐 이런 거하고 또 관계된다든지 법제처에서 심사, 대통령, 국무총리 결재, 원본 보관, 관보, 게재, 자, 앞에 이야기했던 거 그냥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범위 내에요.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아까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부령들도 자, 국회법 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의 장업,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이 재개정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개정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법제처, 보건복지부 시학회에서 법제처하고 뚝뚝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고시, 뭐 공고, 뭐 이렇게 고시를 얼마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국회에 다 제출을 하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 어떤 절차를 지금 이것도 다 절차에 따라서 한다라는 그 의미. 좀 전에 얘기했던 거가 이제 대통령령, 뭐 국무총리 훈령, 총리령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행정 규칙,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해놓은 법에 따라 이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령이나 이런 것들도 그 절차에 따라서. 법제처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잘 몰랐었죠. 이렇게 이제 모든 위반 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제 법제처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발령, 자 이런 것들은 많이 난 것들이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에 다 이렇게 아까처럼 뭐 부령 이야기했던 대로 국회 제출 절차와 동의 전부 자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의료기기법이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위반을 하면은 관련 부서 협의 규제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여요. 여기 규제 고시 비규제 고시 훈령 예규 아까 그 고시와 또 훈령, 예규,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1번에서 7번, 1번에서 4번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뒤에 이 과정은 뭐냐? 이거 WTO에 통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자체적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좀 벗어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까다롭게 이런 규제 심사 같은 거 이런 걸 다 뭐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이런 걸 쭉 거쳐 가지고 식약처장 결재까지 해서 이렇게 고시 혹은 뭐 발령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이제 뭐 간단한 거 1번부터 3번까지만 가는 거 위반 관련 부서 협의 규제 개혁 법무 담당 관실 사전 검토 요청 그다음에 행정예우 여기까지만 갔다가 WTO 통보 이런 쪽은 더 위로 올라가서 시학처장 결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다 이제 중요도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만큼 많이 걸렸네. 빨리 나가기 어려워. 자, 의료기기법. 자,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떤 종류의 그것들이 있고 이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기기법이라는 게 이게 나는 사업을 97년, 98년 이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의료기기법이 없었어요. 의료기기법이 이제 없었었고 약사법 이제 옛날부터 있던 1953년에 있었던 약사법 왜서 이제 의료용구라고 그때는 좀 진짜 무식했어요. 의료기기라는 말도 아니고 의료용구라는 명칭으로 약사법 관리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엉망이었죠. 여기도 뭐 의료용구라고 해서 인체 또는 동물의 진단, 치유, 경감,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기구, 기계 장치, 자 이런 이제 약사법의 이제 관리를 받다가
이게 이제 의료기기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이게 이 약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때에도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4등급까지 이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등급은 이제 신고 간단한 거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 2등급 임상 시험하거나 몸속에 들어가는 건 3등급 이렇게 해서 1, 2,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였었어요. 뭐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았죠. 그때 뭐 GMP도 없고. 그래서 형편없이 허가 받으려면 그래도 식약처 허가는 받았었어요. 그러면 식약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공무원들하고 술 잘 먹고 그러면은 뭐 허가해주고 뭐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04년도에 의료기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내가 사업하고 한 6, 7년 있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또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또 거쳐서 그 시행이 5월 30일이에요. 하여튼 그 과정을 내가 이걸 다 겪어봤었는데 의료기기법이 시행이 되고 처음에도 뭐 잘 이게 관리가 안 됐죠. 엉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오늘 주로 배울 그 의료기기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처음에 했는데 뭐 제대로 법을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개정하면서 지금은 되게 이제 뭐 아주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완전히 다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저것도 마찬가지죠. 해외 쪽에도 시 쪽에는 지금 MDD에서 MDR로 바뀌면서 뭐 전부 다 멘붕 상태예요. 회사마다. 되게 이제 엄격하게 다국제 기업에서 기준을 높여버린 거죠. 국내만 하더라도 의료기기법이 개정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자, 뒤에 가서 그걸 오늘 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의료기기법 주요 진도를 좀 빨리 낼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조금 표를 보면서 이걸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럼 의료기기법. 자, 제정은 처음 만드는 게 제정이고, 개정은 이제 뭐 해마다든 몇 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거, 변경하는 게 개정인데, 처음에 이제 의료기기법 제정했을 때, 이 제정했을 때는 자, 이 변경 내역이라는 게 뭐에서부터 변경? 약사법에서부터 변경. 약사법에서부터 이제 2004년도 의료기기법으로 넘어오면서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 시험 늘 나오는 자 4등급 체계에서 4등급 3등급 체계에서 4등급으로 이제 체계를 이제 분류 체계를 바꿨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제조업 허가 제도는 있었어요. 그 약사법에도. 그런데 이제 수의법도 이제 이쪽에 새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자, 이쪽 이제 모든 이제 제품을 GMP 뭐 번역 말은 여러 가지인데 제품을 제조하고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말해요. 품질 관리 적합 인정 공식적 용어는 이래요.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렵죠.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래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규정이다. 품질 관리 또 제조 품질에 대한 규정 이 전체를 GMP라고 하고 이거는 GMP가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GMP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면은 이 GMP는 정기적으로 이제 산업 용어가 갑자기 식약처 산하의 용어가 생각이 그 기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기관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인정해준 그 기관에서 늘 정기적으로 GMP 심사를 하러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도 이해를 다 이번에도 배우지만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조와 품질과 관련되는 모든 규정이 GMP다 이렇게 합니다. 이 GMP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리업 신고제도 신규 도입되었고 임대업도 마찬가지로 신규 제도 도입되었고 관리자 제도, 재심사 제도, 재평가 제도 빨간 거 이거는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지? 신기하네.
이거 기능이 그런 게 있나 본데요. 자, 재심사제도, 재평가제도. 자, 요걸 좀 헷갈리죠. 재심사, 재평가. 자, 요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근데 지금도 너무 못 나갈 것 같은데. 재심사제도라는 거는, 자, 신개발, 신의료기기 이런 이제 허가 내줄 때, 분모가 내줄 때 재심사, 5년 후에 다시 재심사를 받으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각계에서 빨리 내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재심사 받으라. 재평가 제도는 허가 이미 받았는데 이거 완전히 피곤한 거였어서 이것도 보통 의료기기 대부분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한참 허가 받기도 어려운데 허가 받고 잘 팔고 있는데 뭐 한 10년 됐으니까 재평가 받으라 해서 결국은 허가 새로 받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전히 이게 우리가 이제 특히 힘들었던 거는 약사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뭐 대충 뚝딱뚝딱 해가 허가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의료기기법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됐으니까 재평가 받으라. 그러면 옛날에 엉터리를 했는데 재평가 받으면은 이게 세이프티 말고 이제 성능 평가 같은 게 제대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재평가 받을 때 탈락이 많이 되고 잘 팔고 있다가 매출이 그냥 이렇게 제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재심사제도는 이제 신호력기기 쪽은 또 다른 처음에 할 때부터 이제 재심사 조건을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받는 건데 재평가 제도는 기존에 받아가 잘 쓰고 있는데 그냥 이거 엑스레이다. 그럼 엑스레이 이 기술로 지금 하고 있는 게 10년 후에도 똑같이 이게 뭐 유효한지 전부 다 이 안전성, 유효성 결국은 새로가 다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는 이런 제도들이 한마디로 정말 피곤한 사업할 때 막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이 식약처 의료기기법이라는 거는 그냥 의료기 업체를 괴롭히는 법이다. 나는 이렇게 의료기기 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다들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든. 그 다음에 추적관리 대상. 이것도 이제 뭐 팔아놓고 식약처에서 각 기관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그쪽 지방식약처의 관리 관할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또 얼마든지 팔아놓은 그 잘 문제 없는지 팔아놓은 병원에 가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성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업 정지 때리기도 하고 리콜 명령 때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의료기기법이 나오면서 대단히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한 그런데 다시 하게 되면 절대 의료기기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제 이런 직업들이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기술 문서 원래는 약사법에서는 그래 기시법이라고 했어요. 기준 및 시험 방법. 이제 기시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술 문서로 용어가 바뀌었고 하여튼 이제 품목군도 이제 이게 뭐 어차피 품목은 다 똑같은 건데 이제 군을 이런 좀 자기들 식으로 편하게 유형을 좀 달리 좀 나눴다는.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제정할 때 들어갔던 거고 오늘 생각한 것보다 진도를 너무 못 나가겠는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이제 의료기기법 나중에 문제 한 개 풀 때 제일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번에 하 난이도 중 이거면 이제 여기 상 내가 봐도 어렵던데 자 개정 연월이 있죠. 2006년부터 이제 2004년 5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2006년 7년 자, 일단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책이 없으니까 8년, 10년, 11년, 14년, 15년, 16년 이거 넘기는 건 오래 걸려요. 17년 이 18년에가 있는 책이니까 18년 거의 매년 이렇게 개정이 되잖아요. 그죠? 법이. 근데 이 개정이 되는 내용을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몇 년도에 뭐가 했는지까지 그래서 어느 게 먼저 됐는지 나중에 법이 바뀌어졌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몇 분에 15분에 끝나죠. 힘들구만. 잠깐만요. 큰 것만 내가 찍어볼게요. 14년.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다 읽어보고 아주 다 디테일하게 다 외워야 돼요. 자, 2014년도에 개정 이유 사유도 있고 이제 내용도 있고 이제 신설, 이제 규정, 품질 책임자 제도를 개선하여 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기 목적으로 자,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이제 수입업자인데 품질 책임자를 지정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품질 책임자는. 옛날에는 뭐 제조하는 사람이 품질이든 뭐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품질 책임자도 권한과 책임이 이것도 이제 막중해요. 상당히 어쨌든 뭐 형식적이지만 품질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GE하고 사업할 때도 보면은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품질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 그리고 모든 심사가 나오면 이 품질 책임자가 대응을 해야 되고 품질 책임자의 이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되게 이제 지금은 많이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다 이해하면서 품질 책임자와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내야 돼요. 이게 2014년도에 들어온 거, 2015년도에는 몇 가지 보면은 자, 2015년도에 밑에 쪽을 2015년도 엄청 많은데 여기 자 식약처장은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기간을 지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비임상시험 실시 기간을 여기 지정 및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체로 내용이 여기 주로 많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15년도에 책을 보면서 하면 편한데 이걸 보면 자 여기 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 사실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우리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제약, 우리나라 이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복제약이잖아요. 다 카피약이니까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신약 개발한 거 특허 만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카피 약을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카피 약들을 모든 거의 대부분 의료 회사들이 다 카피 약들을 파는데 이 카피 약들을 이제 맨 먼저 한 쪽은 이제 또 가격이 수가가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회사들이 못하면은 못할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뭐 유효성도 떨어지고 또 가격도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나 이제 주로 병원의 의사가 되겠죠. 이쪽에다가 약을 팔 때 이 약을 이제 처방하는 권한은 의사가 있잖아요. 이 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제약회사는 거의 리베이트로 언더 테이블 머니죠. 리베이트로 영업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도 이제 한참 그 속에 살았는데 이게 정말 뭐 수년 동안 이 리베이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리베이트가 만연했었어요. 모든 뭐 제약업체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약을 써주면은
뭐 그걸 현금으로 돌려주든 뭘 해주든 대학병원 교수들 같은 경우는 학회에 뭐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비행기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 뭐 온갖 금품 뭐 상품 수많은 그런 이제 그걸 제공을 함으로써 지금도 이제 지금도 아직은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이제 제약회사 뭐 의료기 회사도 마찬가지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들이 보면 의료기 업체 회사들을 안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R&D 능력은 없으면서 거의 좀 큰 회사들은 다 의료기 회사들을 자체적으로 있는데 수입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좀 크게 의료기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리베이트를 이게 회계장부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무료로 의료기기를 제공을 한다든지 뭐 온갖 이거에 관련되는 거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나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 근데 한때는 너무너무 뭐 이게 그냥 당연했었어요. 모든 신약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기 위해서 또 의료기기 회사에서 왜냐하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그 약을 팔면은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약국에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 처방을 하면 그 약을 써주면은 약국에서 돈을 버는데 그럼 의사들에게 뒷돈을 또 이렇게 주는 거죠. 의료기기를 뭐 무료로 주든 사게 주든 뭐 어떤 다른 혜택을 주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그런 걸 전부 못하게 한 게 2015년이죠. 이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이후에부터 뭐 그냥 제약회사들 영업사원들 전부 엄청 많이 힘든 거죠. 그런 거기에 이제 이어서 20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인들에게 여러 가지 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 지원 모든 경제적 이익 이런 거 못하게 뭐 회계 장부도 뭐 이렇게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엄청 이런 걸 2015년 10년 동안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잔재들은 남아 있지만 정말 깨끗해졌어요. 이 세계가 예전에는 뭐 전부 영업 사원들이 뭐 이런 걸로 영업을 다 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약이 카피약인데 뭐 새로운 외국처럼 뭐 신약 자기들 개발한 그걸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부 똑같은 약 카피해가지고 누가 더 먼저 카피했고 늦게 카피했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더 팔고 덜 팔고 이거는 전부 뒷돈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의해서 매출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보면 약 그렇게 처방해 달라고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약 한번 보세요. 제약에서 이런 별로 없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가격이 산 거고 옛날에는 리베이트가 그만큼 많았다 했듯이 그래서 동네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국적 회사 약 주세요. 신약 개발된 거죠. 그거는 더 비싼 거 약효도 더 높은 거죠. 안 줘요. 없어요. 처방이 아예 그냥 다루질 않아요. 아직도 동네 병원 가서 무슨 약 주세요. 다국적 기업 약 잘 안 줘요. 그냥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카피약을 다 줘요.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또 있었던 이것도 이제 표준 코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거가 2016년도에서 그 2017년도는 또 뭐 이런 건 내용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읽어봐도 뭐 시간 다 가버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원래 이게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약처 산하의 이런 업무들을 했다라면은 이제 이거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을 주관하는 그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RA 시험을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기관을 또 14개인가 정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 주체가 이제 안전정보원이잖아요. 그 이름이 이것도 이제 18몇 년도지? 18년도에 이름이 이렇게 안전정보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또 18년도에 또 예전에는 이게 팍스 의료 영상 그 처리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거가 또 한때 시끄러웠어요. 이게 의료 기기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참 그거 가지고도 되게 시끄러운데 예, 소프트웨어 이것도 이제 팍스 시스템도 의료기기다. 이건 이제 또 법을 또 2018년도에 이 사람들 그냥 그거 없이 잘 하다가 또 갑자기 허가 다 받아야 됐고 하여튼 뭐 이런 되게 혼란한 시기들을 쭉 거치고 2019년도에는 또 이제 의료기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여기 들어가 보게 되는데 이런 위원장은 시각처장이 되고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막 여기저기 분과위원회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손 형식적이에요. 그냥 자기들 면피하려고 뭐 자기들 원하는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것도 19년도에 만들고 하여튼 이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어쨌든 여기 표보면은 의료기기법 지금 뭐 개정한 거 이게 2020년도까지도 나오네. 이 내용은 없는데 저 2003년도 의료기기법 4년도 시행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변경된 그런 개정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일단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빨리 자 내가 파일 내 보내는 것이 아직 안 잊어버렸으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니까 왜 보내는 게 없지? 반서를 첨부 나지? 이게 네. 모두로 해야지 이게 파일이 나오구나. 그 파일을 오늘 배운 거 말고 다음 시간에 할 것까지도 파일 하나로 해서 보냅니다. 예. 뭐 다음 시간에 할 것 한번 읽어와 보면 좋지만 오늘 한 것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의료기기법 그 개정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지연 학생은 그림이에요. 뒤에 외국 남자가 앉아있는 옆에 그림인가 봐요. 차 안에 외국 남자랑 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네. 그림이겠죠 당연히. 깜짝 놀랐네. 미국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았나. 자, 다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화면 공유를 잠깐만요. 이게 나는 만날 시간 초과하는 것 같아. 벌써 뭐 11분이네. 안 되겠어요. 3분 남았는데 오늘 거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3분 동안은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내 스트레스 너무 받아. 마음은 좀 많이 좀 전달하고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 온라인 이건 나는 안 맞아요. 갑갑해요. 내가 되게 원래 열정적인 사람인데 뭔가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 장벽이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3분 동안에 문제 뭐 우리가 파일 공유 하나 하면은 시간 끝나버릴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이게 좀 아날로그 세대인가 봐요. 그냥 3분 남았는데 그냥 다른 얘기나 좀 하고 오늘 근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그래서 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쪽에 안전정보원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좀 압력을 넣을 수는 없나요? 빨리 좀 출판하라고. 일단 책이 있어야지 진도가 좀 원만하게 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스캔 떠서 넘기가면서 하려니까 좀 갑갑하기는 하네요. 뭐 그와 관계없이 일단
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솔직히 뭐 예전에 한 30년 뭐 전에 이때는 책을 다 제본을 다 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 때는 뭐 거의 대학원 다닐 때도 책 나왔다 그러면 뭐 전부 자동으로 다 복사실에서 제본해가지고 썼는데, 근데 미국 갔는데 책 한 권에 우리는 여기 제본하면 불과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책 한 권에 20만 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30, 그 당시에 책 한 권에 20만 원씩 하니까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하지? 저작권 그런 걸 우리는 인정을 그때는 안 해주는데, 요즘은 이거는 지금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지만, 진짜 책값 비싸서 간 떨려서 진짜 돈도 없었지만 그때 살 수가 없었는데, 와,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나랑 이야기 자자는 김창희 학생 학교 복사실 가면은 이런 책 제본할 수 있어요, 요새?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근데 불법 하려면 할 수 사항이니까 있지 그걸 않을까요? 피하는 건가? 잘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네. 본인은 안 했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안 해요? 책 제본?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책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주고, 이 책, 이제 그 다른 책들이 그 살려면 되게 비싼 그런 책들 주고, 여러분들 참고해요 하면서 한 달, 한 뭐 후에는 내 책 돌려줘라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보라고 뭐 복사를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할수 없고, 이게 어디에 파는지 뭐지 어디 파는 거나 어디 저 도서관에 가면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뭐 이걸 내가 만날 수가 있어야지 뭐 여러분들에게 주죠. 참 갑갑하긴 갑갑하네. 그래요. 또 요 수업 벌써 15분 돼 버렸네. 요 수업 또 3분의 2 학생은 또 이어서 한숨 돌리고 또 자 재밌는 수업해요. 이 수업은 네, 정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참 사명감으로 보람은 많이 느끼지만 사실 취업도 어려운데 이 가르치는 거는 참 갑갑하네요. 이거를. 근데 다음 시간은 또 재밌는 수업이잖아요. 좀 이따가 또 행복한 시간 가져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보통 수업 없죠.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고 또 3분의 2 학생은 곧 만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내가 조금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서둘러야 될지 이거를 지금